자, 이번 시간은 우리 행정입법에서 이제 51번, 57페이지 봐보세요. 57페이지. 일단 이거 질문을 익힙니다. 옳지 않은 것인데, 이번 문항 봐보세요. 추상적인 법규명령을 제정하지 않은 행정입법 부작에 대해서 행정수송법상 부작위입법 확인성을 제기하여 다툴 수 있다. 맞아요, 틀려요? 이렇게 반복해요. 예, 안 됩니다. 그죠? 추상적인 법규명령 제정하지 않는 거, 그래서 입법 부작이죠. 이에 대해서 처분성이 부정되죠. 처분이 부작위에 의해야지 행정입법 부작위는 처분성이 부정됩니다. 그래서 처분성이 부정되니까 항고소송으로서 부작위 입법 확인 소송이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틀렸어요. 틀렸다. 자, 그 다음에 1번 문항 봐보세요. 어떤 법규명령이 위임의 근거가 없어 무효였더라도 사후에 법 개정으로 위임의 근거가 부여되면 그때부터는 유효한 법규명령이 된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3번 문항도 자치사무에 관한 자치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령의 범위 아니라는 사항적 한계가 적용될 뿐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위임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법률 정하여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 위임도 가능하다. 계속 반복되고 있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속도가 좀 빨라지겠죠. 4번 교육에 관한 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성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시도교육감을 피의구로 하여 제기해야 한다. 자, 이렇게 해서, 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주문도 맞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주문도 이제 피의구적격과 관련해서 잘 나와요. 다시 한번. 교육에 관한 시도의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성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피의구로 해야 합니다. 교육행정은 따로 이렇게 교육기본법에서 따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있고, 자, 11번의 답이 2번입니다. 이어서, 자, 58페이지 12번인데, 자, 옳지 않은 것이죠. 1번 문항 봐보세요. 법제처장, 인사혁신처장과 같은 국무총리 직속기관입니다. 이거는 부령지정권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지 못합니까? 자, 여러분들, 우리 헌법은 형식적으로 대통령, 우리 국가중앙행정기관인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의 장관에게까지만 행정입법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이 법제처장이라든지 인사혁신처장의 장이 필요하면요. 법제에 관한 사항, 인사혁신에 관한 사항은 국무총리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부령지정권을 못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말고도, 그래요? 대통령, 국가중앙행정기관,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의 장이죠, 각부의 장. 그 밑에, 자, 처가 있고, 처가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정기관 보시면,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죠. 지금 16부, 15부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때 처 있죠. 이 이거 맞아요. 법제처. 국무총리 직속기관 처가 있죠. 그 다음에 각 부의 외청이 있죠. 법무부의 검찰청, 행정안전부의 경찰청, 이렇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검찰청이라든지 그 경찰청 같은 경우는 외청이에요. 그래서 경찰에 관한 사항, 또 법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그 법규 명령을 지정하고자 한다면 부령으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경찰청장이라든지 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바로 법규명령 지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이번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이임법의 형식은 예시적이라는 것이 헌법재판소 의견에다 맞죠. 열거적이다 틀려요. 조금씩 배우면 되고 있죠. 3번 상위 법령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형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집행명령은 상위 법령의 명시적 습관이 없는 경우에도 발할 수 있다. 맞아요. 위임명령은 법률이 근거 법률 유보를 요하지만 집행명령은 우리가 이거예요. 근거 법률이 지정되어 있죠. 근거 법률이 지정되어 있는데 이때 법을 갖다 적용 집행하는 기관은 우리 행정기관이란 말이에요. 이 법 집행에 관한 근거 법률에서 법 집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 규정을 두지 않아서 법을 집행할 수 없어요. 이런 때 행정기관은 법 집행 권한이
본래 주어지는 기관이어서 집행명령은 법률이 근거 없이도 그 집행에 관한 시행에 관한 세부적 절차만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법규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위임명령의 경우에는 법률 원칙이 적용된다. 당연하죠. 당연하죠. 행정규칙은 법률 원칙 적용 없죠. 법률 원칙은 법률이 근거를 말합니다. 형식적 의미 법률, 국회 입법 형식이 법률을 의미합니다. 이어서 53번에 58페이지 13번 문제예요. 자, 보시면 정답이 3번인데 옳지 않은 것이죠. 자, 계속 반복되고 있네요. 자, 17년 문제 봐보세요. 행정 입법 부작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부작이 입법 확인 소송의 대상입니다. 돼야 안 돼요, 이거? 안 되죠, 여러분들. 처분성이 부정돼서 안 돼요. 헌법소원으로 가야 돼요. 자, 봐보세요. 이렇게 문제가 변형되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치 않죠. 그래서 기출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고, 제가 우리 여러분들 이 문제집 유고론체가 심의를 교류에서 가장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가장 기본적인 사항, 꼭 우리가 알아야 할 사항을 해놓은 겁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이 문제가 얼마 안 되지만 상평 문제도 있어요. 굉장히 좀 엑기스만 해놓은 겁니다. 자, 틀렸죠? 자, 1번 문항.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의 대상을 확정하는 것은 재형 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시행령은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이번 무효입니다. 맞습니다. 두 번째, 다양한 사실관계를 규율하거나 사실관계가 수시로 변화될 것이 예상되는 분야에서는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위임입법의 명성, 구체성이 완화됩니다.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법령 보충조 행정고시도 법령 보충조 행정규칙도 인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요 내용도 맞아요. 요 내용뿐만 아니라 법령 보충조 행정규칙 법령 보충조 고시가 인정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고요. 4번 문항. 자치법적 사항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법규 명령에 대한 법률의 이용과 같이 반드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없으며 포괄적인 것으로 조건하다. 그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자, 이 문제가 새로운 신경의 문제 볼 필요 없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볼 필요 없어요. 최신 판례에 중요한 것은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깐 설명드리면 판례 공부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동종사건 판례는 여러분들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 대부분 전원합의체 3분의 2 이상 찬성.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유형결정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최신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판례 변경된 사항만 위주로 체크하시고 예외적인 판례 한두 개 나와요. 그런 것만 체크하시지 나머지 판례 1년에 수백 개씩 나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온 거 위주로 기본사항 위주로 공부하시고 예외적인 것은 저희들 또 다 판례 특강을 통해서 합니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잠깐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됩니다. 당연하죠? 자, 이어서 반복되고 있죠? 자, 이어서 행정규칙을 보겠습니다. 가장 옳지 않은 것인데 3번 문항 봐보세요.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헌법상 위임입법의 형식은 열거적이기 때문에 봐보세요. 2016년 서울시 공문제입니다. 국민이 틀렸죠? 예시적이죠. 예시적 규정을 봅니다. 국민이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을 고시 등 행정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률 조항은 위헌이다. 틀렸죠? 금방 맞추는 거죠. 이렇게 해서 지문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속도가 납니다. 이거 1초도 안 걸리죠. 1초 걸리죠. 2초, 3초도 안 걸려요. 딱 봐서 딱 보면 답정을 할 수 있죠. 훈련 없이 합니다. 자, 틀렸죠? 1번 문항. 대법원 판례라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효력을 갖게 된다. 맞죠?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법령 보충적 고시는 위임명령이 한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꼭 아셔야 돼요. 맞고. 두 번째 문항.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법리에서 대외적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구체적 위임이래요. 구체적 위임. 위임명령이 한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체적 위임. 자, 4번 문항.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하면 재량준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하여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를 갖다가 바로 헌법재판소는 인정해요. 대부분도 인정하고요. 그렇죠? 재량준칙인 행정규칙도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서 헌법소원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맞고. 한마디로 헌법소원 이 대상, 헌법재판소의 헌법심판의 대상은 공권력 행사죠. 당연히 들어갑니다. 이것도. 자, 이어서 간단히 이렇게 문제를 보시고요. 16년 문제죠. 자, 이어서 60페이지 이제 02번 문제 봐보세요. 정답이 1번이에요. 이것도 많이 그동안 나왔던 거예요. 구청소년법법 시행령 발표로 정한 위반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에 규정된 이 과징금 처분 기준은 제재적 처분 기준이죠. 자, 과징금 수액은 최고 한도액이 아니라 정액이다. 바뀌었죠? 이것이 아니라 최고 한도액으로 봤어요. 이건 많이, 여러분들 기출 문제에서 많이 풀어보신 거죠. 계속 나와요. 이 앞에서 계속 반복됐던 겁니다. 두 번째, 아시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처분은, 개발제한구역이 뭐예요? 그린벨트죠. 지정 처분은 그 위반 결정에 관하여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지는 계획재량 처분이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요.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에 상당한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맞습니다. 보통 우편은 도달 추정 안 돼요. 그러니까 도달 추정 다시 해볼게요. 등기 우편이나 내용 증명 우편은 도달이 추정되죠. 맞죠? 이때 간 좀 틀려요. 그다음에 이거 잘 하셔야 돼요. 등기 우편하고 이거하고 등기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이죠. 이거 같은 경우는 도달을 갖다가 꼭 아셔야 돼요. 이 추정이 맞아요. 이거 간주한다, 추정 맞고 간주한다면 틀려요. 간주한다 해서 틀린 지문으로 기출 지문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도달, 추정, 되고 안 되는 거. 보통 우편은 안 되고요. 등기 우편 내용 증명은 도달을 추정한 것이지 간주가 아니다. 요거까지 알아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항 중요한데, 요거는 제3자유 행정에서, 그죠? 제3자유 행정에서 경업자 소송 관련해서 원고 적격이 인정된 거죠. 자, 일반 소매인으로 지정되어 업을 하고 있는, 자, 영업을 하고 있는 기존 업자의 신규 일반 소매인에 대한 이익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다. 맞죠? 예.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이거 담배 판매업에서 일반 담배 판매업.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길가에 있는 일반 담배 판매업자, 기존에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있어요. 길가에 있는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담배법에서 허가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바로 100m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행정기관이 일반 담배 판매업자에게 허가를 내주면요. 경업자 소송에서 원고 적격이 있는데요.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는 침해되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법률상 이익이 돼요. 법에 의해서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봅니다. 요거하고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보세요. 요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있어요. 다시 할게요. 있죠? 여기 있어. 신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있어요. 네? 원래 허가에 의해서 받는 이익은 반사적 이익이에요. 우리 국민들이 허가에 의해서 우리 국민들이 받는 이익이 있다고 한다면 반사적 이익 또는 사실상 이익이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제3자유 행정에서
그죠? 자, 행정청이 그죠? 행정청이 신규 업자에게 일반 담배 판매 업자를 줬어요. 100m 제한 규정을 위반해서. 그죠? 그러면 기존의 일반 담배 판매 업자는 제3자죠. 옛날에 이 사람은 반사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해서 이 사람은 원고 주킹이 이제 안 됐어요. 제3자인 경업자죠, 경업자. 근데 이 사람의 이제 경업자인데, 이것이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허가에 의해서 받는 예외적으로 이 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 네, 바로 법률상 이익으로 보죠. 그래서 법률상 이익으로 봐서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누구를 피고로 해서 이때 100m 제한 규정을 위반한 당해 행정청, 처분청을 피고로 해서 취소송 제기해서 이긴 거죠. 요 관계입니다. 인정돼요. 근데 기존 일반 담배 판매업자하고 이 신규 일반 담배 판매업자예요. 이 신규 군의 담배 판매업자, 신규 군의 담배 판매업자는 돼야 안 돼요. 군의 담배 판매업자, 군의 담배 판매업자죠. 이익 관계는 이건 안 돼요. 이건 아니에요. 이것은 서로 경업자 관계가 아니거든요. 왜냐면요, 요 길가가 있잖아요. 길가가 있어요. 여기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있어요. 일반 담배 판매업자가 있어요. 그럼 이 뒤에 뭐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 옆에 대형 건축물이죠. 이거 대형 건축물 몇 층이에요, 이거? 막 30층, 20층, 30층, 20층 있죠. 여기에 보세요. 군의 담배 판매업자 있죠. 이게 여기 가보면 1층에 식당이 있고 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매장. 예? 1층에 예? 식당 매점이 있단 말이에요. 군의 판매업자가 있어요. 담배 판매업자. 이자는 경업관계 아니에요. 왜냐하면 군의 담배 판매업자는 요 20층, 30층 몇백 명 들어가 있죠. 이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요 일반 담배업자는 지나가는 사람들 대상으로 하잖아요. 근데 이 일반 담배 판매업자 여기 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이 안에 들어가면 안에서만 사죠. 언제 나와요? 건물에서 못 나오죠. 30층짜리, 50층짜리 대형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거는 신규 군의 담배 판매업자는 이때 행정청이 신규 군의 담배 판매업자가 내줬더니 일반 담배업자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누굴 대상으로 해서? 당 행정청. 50m 제한 규정 위반했네. 100m 제한 규정 위반했네. 이거 안 돼요. 서로 경쟁 관계가 아니죠. 경업자 관계가 아니어서 이때 원고 주격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요거까지 해놓으셔야 이게 다 맞추는 거예요.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어서 56번을 보도록 하죠. 자, 어때요? 문제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지문을 이렇게 두면 이렇게 속도가 빠른 겁니다. 지문을 이렇게 두지 않으시면 기출문제 지문을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그 기출문제 지문도 따로 이렇게 정리합니다. 왜 정리하겠어요? OX 문제를 해가지고.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56번에 60페이지, 이제 03번이 되겠죠, 여러분들? 자, 해설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만 보고요. 나머지 너무 보지 마세요. 왜냐면 이게 해설을 자꾸 보다 보시면 이 지문을 갖다 잃어버려요. 손해입니다. 56페이지, 60페이지죠? 60페이지, 03번. 자, 행정입법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입니다. 옳지 않은 것이네요. 표시해야죠.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X 이렇게 놓으세요. 읽다가 까먹어요. 마음 급하니까. 3번 문항 봐보세요. 경찰 공무원 채용 시험에서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5년간의 응시 자격 제한을 규정한 경찰 공무원 임용령 제46조 제1항은 행정청 내모의 사무 처리 기준을 규정한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아닙니다. 여러분들 법령 보호 이거 법규명령으로 봤어요. 판례가 틀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03번이 문제인데 1번 3번이죠. 3번 틀렸습니다. 법규명령으로 봤어요. 그래서 또한 법규명령으로 봤고 얘들아 법규명령으로 봤으니까 이 처분 행위 자체는 어떻게 돼요? 기속행위가 되는 거죠. 네, 기속행위가 됩니다. 이 사무처리 내부의 사무처리 기준을 규정한
재량규칙이 부여가 아니 법규명령이고 내부 이 사무처리 기준에 따른 어떤 징계, 그죠? 채용심에 있어 부정행위에 이제에 대한 자격 제한 처분은 기속행위에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합니다. 이것도 여러 번, 두세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자, 3번 틀렸고, 1번 문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업 배치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위임에 따라 공장 입지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한 곳이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그래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을 봤어요. 자, 2번 문항. 구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40조 발표 요구의 위반 행위 종별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자, 세관적이다. 그죠? 법규 명령에 해당하고요. 법령 보충적 규칙이죠? 세관적이다. 이것도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요게 지금부터 계속 반복돼요. 2018년, 19년, 2020년 또 반복됩니다. 자, 4번 문항. 행정규칙에 근거한 처분이라도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맞습니다. 이 판례에 지금 나와 있죠? 이것도 자주 반복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60페이지 03번 봤어요. 정답은 3번입니다. 자, 이어서 61페이지 4번 보도록 하죠. 불용 형식의 처분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원칙적으로 이름을 정리하면 우리 판례 입장을 보면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을 보고 있죠. 대통령령 형식의 행정규칙은 그 형식을 강조해서 법규 명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은 자, 여러분들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판례가 행정규칙으로 보죠. 즉 실제를 강조해서 행정규칙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판례가 불용 형식의 행정규칙 중에서 예외적으로 법규 명령으로 본 것이 있습니다. 이게 섞였어요, 지금. 그래서 이 불용 형식이 처분 기준으로 하면 보통 처음 지문에서 불용 형식이 행정규칙으로 나올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처분 기준으로 나올 수도 있고, 또 불용 형식이 제재적, 이렇게 제재적 처분 기준으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예요? 재량준칙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재량준칙이 이렇게 뭐 제재적 처분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일단 이거 답은 1번이고요. 잠깐 저 예외적인 걸 봐볼게요. 여러분들, 이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요거하고 구여객자동차운수사법 시행규칙 이거 있죠? 여기 보시면 요 내용하고 쉽게 말하면 잠깐요. 요걸 보시면 여기 3번에 구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 제2호, 이거 있죠? 제6호. 요거하고 요거 혼동시면 안 돼. 요거하고 요거를 혼동시면 안 돼요. 왜냐면 요거는, 이 3번 문항은 불용 형식, 중요합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불용 형식이 행정규칙이죠. 불용 형식이 행정규칙인데, 예외적으로 법규 명령으로 인정합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돼요. 도로교통법, 이거 도로교통법 혼동하시면 안 돼요. 구여객자동차운수사법 시행규칙, 요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볼게요. 구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이 정한 별표 16의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은 불용의 형식으로 되어 있으나 그 규정의 성질과 내용이 운전면허의 취소 처분 등에 관한 사무처리 기준과 처분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준칙을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대외적 구속력이 없다. 무슨 말이에요? 이거 행정규칙으로 봤어요. 이거죠? 이게 불용 형식, 이거 뭐예요? 불용 형식이 이 행정규칙이죠? 불용 형식이 행정규칙이죠? 불용 형식이 행정규칙입니다, 이거. 이거는, 법규명령이 아니라, 법령이 아니라 행정규칙으로 봤습니다. 이건 원칙적으로 보죠. 예. 불용 형식이 행정규칙으로서 원칙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이 뭐예요, 이거? 예, 행정규칙을 봤죠? 예. 요거하고 요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요거죠? 네. 3번 문제 봐볼게요. 3번 문제 먼저 보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제11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계획 변경에 관한 절차, 예, 인가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법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1호 제2호 제6호는 행정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틀렸죠. 대조건 성립이 없다. 틀린 거예요. 요거는 단독으로 또 이제 또 나옵니다. 맞는 질문으로 나옵니다. 이거 고르셔야 돼요. 요거하고 이거 혼동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항.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지정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3항은 협의취득의 보상액 산정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고, 이미 범위 내에서 동법 시행규칙 제22조는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등이 없는 상태를 상정하여 토지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조건 성립이 없다. 있다고 봤어요. 틀렸습니다. 네, 틀렸죠? 자, 있다고 봤습니다. 그 다음에요, 4번 문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가 정한 별표 15의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58조에 따른 영업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대조건 성립이 없다. 있다. 있다. 없다고 봤어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2014년도 지방직 구문제인데요. 이건 난이도 조정 문제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또 반복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동그라미 해설에서 판례를 내용을 읽어보시고 결론만을 갖다가 다시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한번 난이도 조정 문제였습니다. 요거하고 1번 문항하고 3번 문항을 많이 혼동해서 틀으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내용을 보시면, 자, 62페이지에 이제 05번이죠? 05번입니다. 자, 내용 보시면 2017년도 국가직 국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3번 문항이에요. 자, 대법원은 재량준칙이 뒤풀이 시행되어 행정관행이 성립된 경우에는 당의 재량준칙의 자기 구속을 인정한다. 따라서 당의 재량처분에 반하는 처분은 법규범인 당의 재량준칙을 직접 위반한 것으로, 직접 위반한 거예요? 간접적으로 위반한 거예요? 직접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처분이 된다고 다 틀렸죠? 간접 위반한 거죠. 요거, 여러분들, 재량준칙 있죠? 요거 잠깐 설명드리면, 요거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행정규칙의 효력, 대외적 효력과 관련돼서 설명드렸던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보시면 이래요. 재량준칙 예를 들게요. 우리 재량준칙이죠? 예, 재량준칙입니다. 예, 준칙입니다. 재준 쓸게 이렇게. 자, 이 재량준칙의 근거에서 잠깐요. 여기 보시면 그럼 재량준칙이 있죠. 이 효력을 볼게요. 재량준칙은 원칙적으로 대외적 효력이 있어 없어요? 우리가 자, 내부적 효력. 내부적 효력은 인정되죠. 문제가 안 되죠, 이거는. 하자면 외부적 효력 볼게요. 외부적 효력이 있는데 이 재량준칙은요.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자, 직접적인 외부 적시력이 있어 없어? 우리 일반 국민을 직접적으로 구속해야 하네요. 일반 국민을. 하지 않죠. 간접적으로만 구속합니다. 간접적인 외부 적시력이 있습니다. 봐볼까요? 자, 여러분들, 여기, 재량, 우리 많이 설명했던 건데, 이 재량 준칙이 있어요. 이 재량 준칙이요. 이때 일정한 이 재량 준칙에 따른 우리 관행처분이 있어. 자, 관행처분이 있고요. 이때요. 있고, 이것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 뭐가 있어요? 평등 원칙 있죠. 평등 원칙이나 신부칙, 우리 판례에 되면 신부칙이죠. 예, 이거 결합해서 뭐가 발생해요? 자, 이때 보시면 이 두 가지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도출됩니다. 이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에서 이때 재량 준칙은 어떻게 해요? 어떤 성질?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가져요. 맞죠? 원래 재량 준칙은 내부적 효력만 있고 이 재량 준칙이 홀로요. 평등 원칙과 신뢰 원칙과 결합되지 않고요. 재량 준칙 단독으로는 우리 일반 국민 이석이 일반 국민을 갖다가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 직접적으로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있어 없어? 없어요. 이 다이렉트 못 옵니다. 우리 일반 국민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가? 이 재량 준칙이 평등 원칙이나 신뢰 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 구속의 법리가 이렇게 도출되면 이 재량 준칙이 법규에 준하는 성질을 갖고 있죠. 그래서 봐보세요. 이 재량 준칙이 이렇게 평등 원칙과 신뢰 원칙을 징검다리 삼아서 이렇게 우리 국민에게 효력을 미치죠. 이렇게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만 인정되는 것이지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일반 국민을 구속하지 못해요. 다이렉트로 못 와요. 이렇게 못 오잖아요.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만 인정됩니다. 제가 이거 있죠? 이것만 인정되는 거예요. 이거 인정 안 돼요. 맞죠? 예. 그렇죠? 그래서 간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죠. 직접적인 있어 틀린 거예요. 자, 이것도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보아보세요. 기본 이론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이런 문제가 이거 보세요. 이 직작 마음이 급하잖아요. 마음이 급하니까 안 보여 이거. 이게 한자죠, 한자. 예, 이게 진짜 이건데 안 보여요. 어떻게 해요, 이거? 제가 항상 강조했죠. 수업 시간에.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와요. 2017년도 국가적 문제예요. 이 문제가 2017년에 처음 나오는가? 아닙니다. 세 번째 나왔어요. 세 번째. 그래서 제가 이때 계속 강조했던 거예요. 2017년에 나왔던 것이 아니라 이미 두 번 더 나왔어요. 앞에서. 이렇게 2017년에는 길게 뺐을 뿐이지 앞에서는 짧게 지금 나왔어요. 두 번이나. 그래서 틀린 지문이에요. 자, 1번 문항 봐볼게요. 헌법재판소는 대법원 규칙인 국법무사법 시행규칙에 대해서 법규 명령에 별도의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않고 직접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일 때에는 헌법 제107조 제2항의 명령규칙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심사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맞죠? 네, 맞아요. 이거 처분적 명령. 우리 헌법재판소는 그죠? 처분적 명령에 대해서 예외적으로만 헌법소원을 통해서 위헌위법 명령규칙 심사가 같습니다. 예외적으로만 헌법소원을 통해서 통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대법원은 또 나오네 이거. 봐보세요. 대법원은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그죠? 시행규칙, 그죠? 제31조 제2항 1호, 2호, 제6호는 구여객 자동차 운수사법 제11조 1항의 위임에 따라 시외버스 운송사업의 사업 변경에 관한 절차, 인가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행정청 내부의 사무 처리 준칙을 규정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할 수 없대요. 이게 뭐야? 법규명령이 맞잖아요. 제가 아까 불용형식이 중요하다 했죠. 불용형식이 행정규칙이죠. 예외적으로 탄다고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을 본 거.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게 2017년에 한 번 나왔는데 앞에 나왔던 거 보셨죠? 사실은 그 앞에 두 번 나왔어요. 더 나왔어요. 두 번, 세 번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총 5번, 6번 나온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고인 오셔야 돼요. 암기하셔야 되고. 4번, 헌법재판소는 법률이 일정한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위임은 전문적, 교수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고 한다. 맞죠? 제가 말씀드렸죠. 예외적이요. 우리가 이제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 법률 보충적 고시, 법률 보충적 행정규칙, 법률 보충적 고시, 법규명령이죠. 예외적인 점입니다. 이건 바람직한 건 아니에요. 불가피하게 행정의 전문성, 기술성 때문에 인정한 것이지 원칙적으로는 위임 명령 형식이 법규 명령 형식을 취해야 합니다. 이렇게 좀 해놓으세요. 자, 이해했죠? 자, 봤습니다. 자, 이어서 59번 봐볼까요? 59번에 보시면, 자, 이제 행정규칙인데요. 막바지인데요. 이제 행정규칙. 이 정도 하시면 충분하겠죠. 지문이 좀 길어지죠? 갈수록. 자, 행정규칙에 관한 설명조 옳지 않은 것인데, 자, 4번 문항 봐보세요. 구 청소년법법 시행령상, 봐보세요, 이거. 실력 문제입니다. 별표에 따른 과징금 처분 기준은 단지 상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특정 금액을 정한 것입니까? 최고 한도 기준액을 정한 것이지, 특정 금액을 정한 거 아니죠. 몇 번이에요, 이거. 지금. 3번, 4번 나오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틀린 거죠. 이제 금방 맞추시겠죠? 자, 1번 문항. 설정된 재량 기준이 객관적으로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행정청의 의사는 존중돼야 한다. 맞고요. 공공기관의 운영 빠졌네. 운영에 관한 법률의 위임에 따라 입찰 자격 제한 기준을 정하는 불형은 행정 내부의 재량 준칙에 불과하다. 맞습니다. 4번 재량 준칙이 정한 바에 따라 뒤풀이 시행되어 행정 권행이 이루어지게 되면 행정청은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긴다. 맞죠? 네. 우리 대부분과 헌법식 본서는 이 재량 준칙이 평등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 결합돼서 행정이 자기구속이 없는 의해서 이렇게 행정기관 스스로가 자기가 해온 관행처분에 법적으로 구속된다는 법리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59번 봤습니다. 자, 이어서 60번 봐볼게요. 자, 이제 박스 문제인데, 이제 행정입법 마지막 문제예요. 자, 이제, 우리가 64페이지 07번 보셔야 돼요. 마지막 문제는 한 문제 더 남아 있습니다. 박스 문제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보면, 이 박스 문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 박스 문제는 그동안 나왔던 기출주문을 모아서 이렇게 만들거든요. 보통 저도 출제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당황하지 마시고. 사실은 우리가 다 보통 아는 지문으로 내기도 하지만 혹시라도 이 박스 문제에 대해서 좀 난이도 준 문제입니다. 그런데 혹시 모르는 거 나오잖아요. 모르는 판례라면 거의 맞는 지문이에요. 아시겠어요? 보통 통계적으로 보면 아는 지문에서 틀리게 됩니다. 자, 보시면 옳은 것을 모두 고르겠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4번 기억, 리을. 자, 기억방. 법령이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위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그 제정 형식이 고시, 훈령, 얘기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더라도 그것이 상위 법령이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 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 법규 명령으로 인정된 것이죠. 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고시는 위임 명령이 한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디귿번 볼게요. 판례는 종래부터 법령이 위임을 받아 부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보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법규 명령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맞아요. 맞죠? 자, 여기 이제 1번 하위 법령은 그 규정이 상위 법령의 규정에 명백히 저촉되어 무효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의 내용과 그 입법 취지, 영역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그 의미를 상위 법령에 합치된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맞습니다.
이거 반복되고 있죠? 그러면 니은번 보세요. 상위 법령에서 세부 사항 등을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는데 이를 고시로 정하는 경우 앞에 보셨죠? 예, 경우에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명령으로서의 기록이 인정될 수 있다. 틀렸죠? 이거 안 돼요. 입법 형식 위반이 무효죠? 이거 다 앞에서 봤던 지문이죠? 좋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법 문제예요.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은 교육까지 보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내용이 좀씩 빨라집니다 해서, 지금 이제 시간당 10문제씩 봐요. 요 교재는 정확히 10문제씩 해가지고, 썰어서 보고 약 300문제 정도 듭니다. 300문제 좀 넘어요. 350문제 정도 듭니다. 꼭 필요한 문제 많이 했으니까 엑기스 많이 넣은 겁니다. 자, 이번 시간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